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선택 과목 설명회에서 사회 과목 중에 하나인 세계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순서는요,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걸 살펴보고 난 다음에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자,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은 과목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세계 전체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 통합사회 시간에 배워봤겠지만 오늘날에 원하는 사회의 모습을 세계 민주시민이라고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통용해서 우리가 통합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과정을 위해 세계의 전반적인 문화를 이해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세계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역사의 모든 과목들처럼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에 대한 논의까지 같이 해보는 것이 여기 있는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계사에서 어떠한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살펴보는지 짧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지도는요,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접하게 되는 나라들을 색칠을 하게 된 건데요. 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인류의 진화부터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도 문명, 중국 문명을 합쳐서 인류의 발생과 문명이라고 한 단원을 살펴보게 되고요. 2단원에서는 중국, 한국, 일본,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보면은 베트남까지 살펴보게 되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가 있고요. 3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등장하게 된 이슬람교와 인도에서 등장하게 된 힌두교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되는 서아시아 인도 지역의 역사. 그 다음에 4단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유럽 지역들 있죠. 그 유럽 지역과 여기 있는 미국의 독립혁명 이후 그 다음에 러시아의 조금 제국과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는 유럽 아메리카 지역의 역사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런 것처럼요. 한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와 긴밀하게 연관된 내용들을 제국주의와 현대 세계의 변화라고 하는 단원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과목은요, 일반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산출이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 선택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능에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학교 수업은 조금 더 수능을 대비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요, 제가 현재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2학년과 세계사를 하고 있을 때 중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이렇게 적은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보다 조금 더 많은 내용들이 수능 공부를 할 때 필요하지만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개념은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형식으로 수업하는 게 세계사 수업 방법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은 어떤 학생들에게 추천하는가 라고 하는 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시로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선생님, 저는 1번부터 5번까지의 선지 중에 옳고 그른 것을 찾기가 조금 어려워요. 대신 저는 암기하는 건 좀 잘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세계사를 추천을 합니다. 자, 왜냐면요,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라고 하는 과목은 수능에서 선지에는 절대로 역사적으로 틀린 내용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 5번에 들어가는 모든 선지들은 특정 나라와 관련된 사실만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암기를 통해서 구조화하고 이것을 도출하는 과정이 조금 자신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수능 대비를 하는 그 선택 과목으로서 굉장히 장점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수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먼저 역사교육과와 사학과를 가고 싶은 친구는 필수로 이수해야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겠지만 동아시아사, 세계사, 한국사 말고는요. 역사와 관련된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본인의 관심사를 보여주기 위해선 역사교육과를 꿈꾸는 친구들은 꼭 들어야 되고요. 언어와 관련된 학과나 미술학과를 원하는 학생들도 들으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왜냐면 언어가 등장하게 된 배경과 미술이 작품이 등장하게 된 배경을 살펴볼 때 역사가 빠질 수가 없기 때문에 들어가야 되고요. 정치외교학과나 이런 사회과학을 꿈꾸는 친구들에게도 과거를 통해서 오늘날에는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설명할 수가 있겠고요.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생각을 해 봤을 때 문화재 혹은 유물 혹은 작품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마케팅과 관련된 방법을 연관 짓든지 혹은 이런 문화재를 설명하기 위해 어떤 디자인의 제품을 만들어서 홍보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면은 경영학과와 관련되어서도 충분히 본인의 메리트를 뽐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즉, 역사라고 하는 과목은요, 우리가 종합학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과거에 있었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를 다 합쳐서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관련이 없어요 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본인이 사고를 확장해서 좋은 수행평가 혹은 좋은 보고서를 작성을 하게 된다면 굉장히 좋은 하나의 장점으로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해할 것 같은 수행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가 매년 반복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2023학년도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1학기에는 인물카드 만들기라고 하는 중요한 수행평가를 하나 주게 되었고요. 2학기 때에는 큐레이터 대기라고 하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물카드 만들기를 통해서는요, 본인이 역사적인 인물을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2학기에 진행하려고 하는 큐레이터 대기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진로와 조금 더 확장 지어서 추가 탐구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홍보 방법을 사용하였다. 혹은 어떠한 역사적인 내용을 이렇게 요약을 하였다. 혹은 이러이러한 단어를 어떠하게 번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런 것처럼 조금 더 진로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담아줄 수 있는 수행평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여러분들이 들어봤을 때 세계사라고 하는 과목이 너무 외울 게 많고 너무 범위도 많다라고 하는 거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회에 나갔을 때 이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지만 굉장히 많은 과와 많은 곳에서 다루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배우기보다는 지금 고등학교 때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세계 여행을 하든 아니면 전공에 대한 좀 더 심화적인 공부를 하든 어떤 과정에서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추천을 한다라고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